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그다지 뭐 이렇게 화창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약간 좀 흐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목소리가 여전히 쉬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내일이나 모레쯤 그 봄벌을 깨우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레 날씨가 한 15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봄벌 깨우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뭘 해도 좋은 날씨죠. 어디 뭐 나들이 가기도 좋은 날씨고, 그 다음에 봄벌 깨우기도 좋은 날씨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업 양봉 하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별로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일단 봄벌을 잘 깨우고 그 다음에 양봉에 성공을 하려면 이제 성공이라고 해봤자 우리야 뭐 이렇게 몇 통 안 되니까 많은 통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뭐 아무튼 그 실패하지 않는 뭐 그런 양봉을 하려면 몇 가지가 좀 키워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키워드를 제가 몇 개 좀 정해 왔는데, 자, 일단은 그 내일이나 모레 이제 그 봄벌을 깨울 때 설명을 해도 되는데, 그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뭐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드기 응애 작업, 뭐 방제 작업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철저한 적절한 축소, 적절하게 축소를 해줘야지 이제 벌들이 육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충판 제거, 봉충판이 있는 거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화분떡을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사양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봄벌 깨울 때 줘야 된다, 안 주는 게 좋다, 뭐 이렇게 그 의견이 분분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급수 문제. 급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소문 조절. 소문을 얼만큼 열어놔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이제 보온 정도. 보온을 이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느냐. 뭐 너무 세게 하면 또 과보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 벌에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하되 스냅을 이용해서 노련하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진드기 작업을 볼 수 있겠는데, 이때가 진드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이때 진드기를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가 좌우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진드기 응애 방제 작업을 하면 꿀 딸 때까지 방제 작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방제 작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진드기 작업을 진짜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 속살만을 이제 그 소비장마다 이렇게 속살만을 다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 모르니까 그 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한 4일 이짝저짝 그때 이제 그 스트립제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스트립제를 넣어주든가 아니면은 뭐 베노피아 향수 같은 거를 뿌려준다든가, 뭐 아무튼 한 번 더 내가 잡는다고 잡았는데 혹시 또 안 잡힌 그
그 진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는 정도로 해서 완벽하게 완벽하게 잡히는지 정확히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100%가 다 잡히는지 고수님들 하는 말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하는 말로 100%가 거의 다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적절한 축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축소는 일매벌을 기준으로 할 때 소방이 안 보여야 됩니다. 특히 봄벌에는 소방이, 그러니까 소비구멍이죠. 소비구멍이 거의 안 보일 정도에 해당돼야, 그리고 해당되고 그 뒷장벌로 한 3분의 1장, 최하 3분의 1장 정도는 붙어 있어야지 그게 일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봄벌 깨우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착봉이 일단 좋아야지 봄벌 키우는데 얘네들이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착봉을 허술하게 해줘버리면 냉피해를 입습니다. 냉피해를 입게 되면 속된 말로 벌이 진짜 됩니다. 작살납니다, 한마디로. 이게 봄에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이 이 냉피해를 아주 진짜 잘 이제 인식하면서 이렇게 벌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봉판 제거가 될 수 있는데, 봉판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미리 이제 산란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보면 이제 미리 산란이 나간 경우가 있는데, 봉판이 있으면은 봉판이든 충판이든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거하기 싫다. 이것도 다 깨어나면 다 벌되고 아깝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가급적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권장하는 것은 무조건 빼내라. 산란 한 알 있든 두 알 있든 간에 있으면 무조건 다 빼요. 다 빼고 공소비 상태에서 산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진드기가 소방 안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에 알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진드기 가시응해가 벌에 달라붙어 있지만, 안에 이제 먹을 게 있으면은 유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살만을 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안 묻을 수도 있어요. 이제 몇 마리 정도 이제 못 잡았을 때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얘네들 진드기 가시응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때문에 산란 한 알만 있어도 무조건 빼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화분떡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추워?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분떡은 따뜻한 온돌방 안에서 좀 춥지 않은 온돌, 약간 좀 훈풍이 있는 그런 온돌방에서 최하 20일 이상 이제 숙성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숙성한 화분떡을 차갑게 해서 놓으면 안 되고, 이건 무조건입니다. 차갑게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미직지근한 정도, 따뜻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직지근한 정도의 이제 화분떡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자동 사양기가 설치되지 않은 분은 봉지 사양으로 이렇게 같이 넣어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양수를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화분떡 넣어주고, 근데 같이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문제는,
이제 자동 사양기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물을 따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옆에 형님이 이제 뭘 하시는데, 그 형님은 한 700통 정도 하시더라고요. 700통 정도 하시는데, 이제 뭐 물도 이제 급수기로 이렇게 자동 급수기로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 급수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태까지 벌을 하면서 한 번도 이제 물을 급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쎄 올해도 급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 앞에다가 이제 급수장을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여기다 이제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봉장 근처에다가, 뭐 여긴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멀리 날아가지 말라고 급수장을 만들어주는 정도로만 하고 급수기를 달아주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문 조절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열어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한 몇 센치 정도 되나? 벌의 이제 양에 따라서 벌이 좀 강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크게 열어주고, 약군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열어주고, 재벌 같은 경우에는 강군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좀 열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나 여기? 한 요 정도. 제 손가락이 한 3분의 2마디 정도. 뭐 2~3매 벌이면은 요 손가락에 한 요 정도 3분의 2 정도, 뭐 그 정도 대충 그 정도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온 정도, 보온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닐개포, 이제 화분떡을 사면 비닐개포가 나오죠. 이제 벌을 다 축소시키고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떡을 넣고 이제 봉지 사양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봉지 사양도 미직지근하게 해서 줘야 됩니다. 봉지 사양을 차갑게 해서 주게 되면 벌들이 이제 그거를 열을 올리는데 너무 좀 힘드니까 좀 미직지근한 정도, 그 정도로 봉지 사양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봉지 사양을 주는 이유는 안에 이제 뭐랄까 먹이가 없을까봐 먹이를 이제 좀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용도가 아니고, 사양물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그거를 이제 전환을 시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꿀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설탕물은 여러 가지 당분이 섞여서 단맛을 내는 것이고, 꿀은 이제 꿀은 오로지 한 가지 당에서 나는 단맛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분을 한 가지 당으로 완제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전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전화 작업을 하면서 이제 몸에서 열이 이제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생쌀을 줬어요. 생쌀을 주면 그거를 밥을 해야 되겠죠? 막 장작불 대하고 막 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열이 퍽퍽 나죠? 밥알이 이제 쌀이 이제 물에서 벌벌벌벌 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열이 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도 생쌀을 이제 밥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난다 이거죠. 열이 나면서 그 열로 이제 육아도 하고, 뭐 이렇게 안에 보온 온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 8가지를 하시면서 속전속결로 하셔야 됩니다.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 뭐 초보자분들은, 특히 뭐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보면 여왕 찾느냐고, 여왕이 잘 있나 없나, 여왕님이 있나 어디 계시나 뭐 이러면서, 하여간 몸벌 깨우면서 여왕 찾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다 초보자예요. 여왕 찾지 마십시오. 여왕 찾을 필요 없고, 그냥 여왕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하실 때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아무튼 봄벌 깨울 때나 뭐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여왕벌 찾는 사람들 있죠. 꼭 여왕벌이 어딨나 막 꼭 뭐 벌통 뚜껑 열어놓고 뭐 5분 10분 막 여왕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초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왕유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미상들 이제 그 교미를 잘 했나 뭐 이런 거 확인할 때, 그때는 이제 한 번씩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봄벌 깨울 때 여왕벌 확인하는 사람은 생초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벌을 가장 잘 깨우는 방법도 있지만, 양봉에 성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사견인데, 양봉에 성공을 하려면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양봉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통? 뭐 10통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한 2, 30통 정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약간 소홀하게 될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집 옆에 바로 양봉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처럼 뭐 거의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와야지 봉장이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양수, 저 같은 경우는 봉지 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봉지 사양을 제가 이제 다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사양수를 타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다 해줘요. 집에서 다 해주고, 뭐 웬만한 거는 화분이 떡이 되네. 화분 채취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 닦고 집에서 다 닦아줘요. 집에서 다 닦아주고, 웬만한 거는 집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양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좀 건강해야 됩니다. 양봉하는 사람이. 양봉을 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항상 그러죠.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한 통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2통 샀어요. 2통 샀는데 잘 돼갖고, 그래 이제 뭐 꿀 따고 이렇게 했는데 한 6통이 됐어. 그 다음에 괜찮네, 6통 타니까 꿀도 많이 따고, 그 다음에 뭐 한 20통 30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골병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취미 양봉, 뭐 모험 양봉 할 수 있는 통만큼만 딱 정해놓고 그 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더 할 것 같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몸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70인데 마음은 30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몸은 아픈데,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안 늙은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취미 양봉으로 하시는 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몸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제가 몇 번 봐왔습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옛날에 이제 이동 양봉할 때 그분도 벌을 키우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구황을 한 마리 왕농에 넣어갖고 주고, 이제 우리 나갔던 벌들, 이동 양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당시 한 2, 30통을 했는데, 이제 밤에 이걸 옮기죠? 그러면 외부에서 자고 들어오는 벌들이 있어요. 그 벌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4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벌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한 20몇 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니까 뭐 60몇 통이 돼 있어요. 욕심을 너무 부르다가 진짜 막 온 삭신이 건강을 오히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어련히 다 알아서 뭐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 채널을 보시는데 뭐 추워가지고 좀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하는 게 좋다. 요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보면 벌들이 이제 많이 죽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 났느냐고 노봉들이 이제 소문 청소하면서 노봉들이 어느 정도 좀 죽는데 그런 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한 예로 자, 우리나라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이 약 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30에서 32만 명 정도. 만약에 생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면은 국가 비상사태죠. 몇 년 지나면 뭐 6.25 때 죽은 인구랑 비슷한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다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천수를 누리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뭐 아버지가 95세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 큰일이고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저 앞에 죽어있는 벌들도 뭐 거의 사람으로 치면 천수를 누리다가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 주위에서 너무 이렇게 무리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뭐 안 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내일은 힘들 것 같고요. 모레쯤에 이제 벌을 좀 깨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레가 지나고 나서 이제 장기예보를 보니까 영하 2도, 3도 뭐 그 밑으로는 기온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벌 깨울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중에서 나도 봄벌을 깨워야지. 꿀벌은 내 친구도 봄벌 깨우니까 봄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봄벌을 그래도 날씨 추운데 깨워야 되나? 난 좀 더 있다 깨우고 싶은데.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봄벌은 늦게 깨우면 늦게 깨울수록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봄벌을 늦게 깨우게 되면, 날씨가 봄벌을 키워줍니다. 그만큼 이제 육아 조건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신이 없어. 걔는 날씨가 추워. 이러면은 깨우지 마십시오. 한 구정쯤 돼갖고 남부지방에 계신다면 지금 제가 깨우고 한 열흘 있다가 그때 깨우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없으면은 늦게 깨우면 늦게 깨울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늦게 5월달에 깨우고 이건 아니고 뭐 2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뭐 한 구정쯤에 깨워도 뭐 아주 상관없다. 그럼 늦게 깨우면은 벌이 늦게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좀 있긴 합니다. 좀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조금 늦게 깨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가 한 1000명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는 걸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말할 때도 좀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봄벌은 늦게 깨우면 늦게 깨울수록 안전하다.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내일 모레 그 봄벌 개울에 또 봄벌 깨울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어가지고 듣기에 약간 좀 거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 뭐 이해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